임연문입니다. 네, 기사 같이 볼까요? 한국일보입니다. 문 정치화된 검찰 무조건 밀고 나가는 느낌이다. 라고 여기서 말하는 문은 사진에 나오죠.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. 네,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 4.27 판문점선 7주년 기념식이 있었던 국회에 왔습니다.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. 물론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그냥 무조건 밀고 가는 그런 이제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. 어쨌든 이 검찰이 그만큼 정치화되고 있고 또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그는 뭐 아주 단적인 그런 사례 같아서 앞으로 이제 그 점을 내 개인적인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서 그런 검찰권의 남용과 정치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렇게 좀 드러내고 좀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좀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.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할 계획은 없나요? 참고로 오늘 서울에 오십니다. 4.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이 서울에서 열려서 국회를 방문하시거든요. 근데 이제 전직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국회 방문하는 헌정사 최초입니다. 아 그런가요? 예. 저는 그래서 검찰이 날짜도 맞췄다고 생각하는 어제 왜 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것도 철저하게 망신을 주려고 하는 거죠.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에 오는 직전 날, 하루 전날 그러면 이제 기소 사건을 내면 기자들이 다 벌떼같이 모여들어서 이걸 그러겠죠. 질문을 하겠죠. 그렇죠. 예. 이 뻔히 보이는 수를 검찰이 지금 두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제 이미 당신의 입장을 표명했다. 그리고 오늘 행사 준비한 사람들의 노고도 있고 4.27 판문점선언 기념식에 오는 거니 그 부분만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이 윤건영 의원은 어떻게 전망을 했었느냐. 아마 오늘 서울에 오시는데 검찰이 그걸 알고 딱 서울에 오는 그 타이밍 맞춰서 하루 전에 좀 기소를 한 것 같은데, 근데 이거 아마 말씀 안 하실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,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원식 의장을 만나서 이거 검찰이 정치화된 겁니다. 무조건 밀고 가는 느낌이 들었어요.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국민한테 이거 좀 알리는데 좀 주력해 주십시오. 라고도 얘기를 했는데, 요건 뭐 전망의 측면이기 때문에 김기영 대변인님,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까 뭐 검찰이 뻔히 보이는 수예요라고 윤건영 의원 얘기를 해서 보이는 수기 때문에 그 수 안 밟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.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? 아무래도 본인이 볼 때 대통령이 탄핵이 됐기 때문에 파면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등판을 직접 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해도 된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. 수많은 의혹이 있을 때 굉장히 본인이 말을 아끼셨죠. 회피했습니다. 그런데 어제 카메라 앞에서 우원식 의장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본인이 잊혀질 권리가 있다고 하시지만 굉장히 중심에 여전히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다른 것 떠나서 매관 매직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. 대통령의 사이가 아니었으면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? 월 800에 거주비로 3,000을 다시 받고 따로 받고. 근데 그분은 항공업계에 전혀 어떤 경험이 없고,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거를 자리를 만들어준 사람이 이상직 전 의원인데 그분은 중진군 이사장으로 자격이 없다고 청와대 쪽에서 말렸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을 하시고, 뒤에 또 총선을 앞두고 이분이 공천을 신청하는데 유력한 경쟁자는 컷오프 되고, 그래서 배지를 달게 하고,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떤 사적 조직이 관여한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특별 감찰반을 통해서 특혜 채용과 그다음에 태국 이주 과정 전반을 관리했다. 이게 검찰이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?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진영이 고착화됐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피해자다. 검찰이 나쁜 놈들이다. 이런 반복되는 검찰을 악마하는 걸 통해서 본인은 떳떳하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결국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정치적인 것으로 뒤바꾸는 어떤 프레임 전환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. 네,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
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직접 등판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 아니겠느냐. 그동안에 오히려 본인의 입장을 요구하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뭔가 직접적인 입장을 따로 내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직접 이 모든 취재진 앞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아까 우원식 의장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. 이건 개인적인 무고함을 밝히는 사례를 넘어서 검찰권 남용 정치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한테 알리는데 주력해 주십시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이거는 또 어떻게 들으면 또 듣기에 따라서 아니 이거는 내 개인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다 나서서 국회 차원에서 좀 나서야 되는 일입니다. 힘 쓰세요라고 들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. 특히 여권 쪽에선. 그렇게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. 네. 저도 뭐 여기 나와서 해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역할이겠죠. 근데 한번 보시죠. 사위가 일을 안 했습니까? 일을 했잖아요. 그리고 급여 받은 거잖아요. 이 사위는 대기업 임원까지 했던 분인데요. 왜 태국까지 갔을까요? 우리나라로 보면 시골에 간 거잖아요. 태국에 갔는데 한국에 취직할 데가 없었을까요? 굉장히 좋은 자리 많이 취직할 수 있었겠죠.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취직 자리를 부탁하고 취직 자리 해주니까 중진국 이사장을 주고 국회에 공천을 줍니까? 상식적으로 좀 상관관계가 인정이 안 되지 않나요? 사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힘을 빌어서 취직했다라고 한다면 한국에 좋은 자리에 갔을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국으로 갔다는 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들은 자꾸 사위라든가 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불법적인 일에 개입되지 않기 위해서 한국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. 그런 차원으로 저는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되고요.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됐었죠.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되고 파면됐었죠.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앞에 두 분을 구속시켰는데 지금 본인도 구속됐다 나왔죠.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지금 기소하고 뭐 마치 유죄 판결에 대해서 구속시키려고 한다면 대한민국 대통령 최근 20년 동안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다 구속됐어요. 지금 요 정도 사위가 취직한 거 가지고 대가성이다라고 해서 밀어붙여버리면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들은 다 구속되고 다 파면되고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아무도 못 받는 거예요. 그래서 뭐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줘서는 안 되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품격이라든가 이런 건 갖춰줘야 되고 수사도 굉장히 정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. 아니 뭐 사위가 취직해서 돈 벌었다고 이것까지도 그냥 단순히 뇌물이라고 하면 부정한 척탁도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네. 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라고 생각됩니다. 네. 지금 두 분의 의견이 확연하게 갈립니다. 정치적으로 좀 이 무리한 수사를 한 거 아니냐. 이건 상당히 중하다. 왜냐하면 앞뒤 정황을 보면 이거는 거의 확실하게 유죄로 볼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. 뭐 이 좀 두 가지의 의견이 완전히 갈리고 있는데 말씀 중에 정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죠. 요 부분이 수사를 통해서 좀 이 밝혀져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